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맞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맞음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건국과 아울러 산업화를 이루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번영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 문화일보의 오피니언에 말이죠. 오늘 광복 75주년 아닙니까? 광복 75주년과 신매국노들이라는 그런 제야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 이용식 주필이 쓴 글인데요. 실론으로 나왔는데 아주 이것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릿고개 반세기 만에 선진국에 딱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61년대 저희들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보릿고개 반세기 만에 보십시오. 중학생 때 그 보릿고개 신문에 그때 사회면에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굶어서 아사했다라는 신문이 어디에서 뭐 강원도 어디에서 뭐 서울 어디에서 뭐 경상도 어디에서 뭐 어디서 전라도 어디에서 아사했다라는 신문들이 매번 납니다. 그때 그렇게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게 많았습니다. 굶어서 죽은 아사, 그걸 보릿고개라 합니다. 그 보릿고개 지금 지난 지가 반세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참혹한 폭동이라든가 별난, 6.25 반란, 6.25 침공, 북한 괴뢰군의 그 침공을 받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성취를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문재인 정권을 만나가지고 갈수록 파렴치하게 권력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또 진보, 호남, 여성을 배신했다고들 지금 난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도 배신당했다 하고 지금 진보의 선두에서 진중권, 최장집 교수, 뭐 권경의 변호사, 민병까지 전부 나서가지고 엘리트들이 전부 다 진보 엘리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을. 자, 호남까지도 호남을 배신했다 하고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그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그 다음에 요번에 문검사, 광주지검장, 또 김웅 검사, 세 분이 다 호남 검사들인데 호남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호남이 지금 그 지검장 이성윤을 필두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호남을 배회를 해서 호남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다 하면서 호남 그 새 엘리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진보 호남 여성을 막 배신하고 그럴까? 여성도 왜 배신했냐? 왜? 자기 편을 위해서. 자기 편이 누굽니까? 박원순을 위해서 여성인권 하던 바로 그것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자, 소위 여성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청와대에서 썼습니다. 아니, 피해자인데, 여성 피해자인데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배신한 셈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광활하고 멋지게 나가던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허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번듯한 나라를 허문 데가 어디냐? 허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이용식 주필은 신매국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매국노들. 제목을 아주 근사하게 썼습니다. 광복 75주년과 신매국노들, 이런 제야의 글인데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분과 잠깐 같이 그 뜻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 경연에 참가한 초등학생, 조그만 학생이 그냥 이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원곡자인 그 가수 진성은 심사위원석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옛날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초근 목표에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주림배를 채우던 그 뼈저린 지난 가난날의 그 가난의 시대 생각하면서 그 눈물이 안 떠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견뎠던 대다수 노년층, 장년층 함께 울컥했을 겁니다. 또 그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아는 그 장년층, 중년층들도 역사에 능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동원이가 그 불렀던 조그만 초등학생이 그 노래를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지만 그 나이 때 정동원 또래 나이 때 1961년 1인당 한국 GN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9불 89달러 125개국 중 당시에 당시 전체 125개 나라 중에서 101위였습니다. 최하였죠. 그 당시 북한은 320달러입니다. 50위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그냥 대한민국이 G7 동참을 요청받는 나라로 일어섰고 60,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 한 생애 만에 그냥 최빈국, 최악의 그 가난 속에서 최고의 선진국을 향해서 일궈낸 대한민국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대.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누가 산업화시켜서 오늘의 이렇게 부를 만들게끔 하는 압축 성장을 시켰습니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그 후임 대통령들 몇 분. 성장, 고도 성장을 압축 성장, 계속 성장, 계속 성장으로 이제 이렇게 견인하면서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전두환도 이 한강의 기적을 그 한강을 갖다가 홍수를 안 지게끔 범람하지 않게끔 만든 88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한강을 푸른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두환을 또 지금 매몰차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다 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빼놓고는 다 적입니다. 이 85주년에 이 광복 8.15 75주년에 이렇게 앞서 느낌이 온갖 느낌이 지금 앞을 가립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의 눈물, 우리가 분노의 눈물 같다 분노라고 그러죠. 분노가 아침부터 치솟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생애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일궈낸 이 위대한 이 위대한 세대 45년 해방이 오늘까지 대한민국 여정은 이렇게 성취 축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구비구비 영광과 고난이 이렇게 교차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잃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걸 한 번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이 모든 것을 허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린 절대 허물려지면 안 됩니다. 꽉 붙들고 이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갖다가 근본을 갖다가 해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허물려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의 헌법을 허물려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적이죠. 해방 직후에 보십시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압도적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조선공사당, 남노당에 의해서 촉발된 대구 폭동, 제주 폭동, 여순 군대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거. 4.3 사태는 무슨 4.3 사건이죠. 네.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왔습니다. 87년도 소위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재헌의회, 민중의회 등 체제 변혁 시도를 여러 번들 했지만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확고한 자유민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모든 것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바라는 지향점부터가 다릅니다. 자유민주가 아닌 전체주의 폭정의 길을 가려 한다고 지금 이 사설자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아닌 전체주의의 유사 전체주의의 폭정의 길을 가려 한다. 며칠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그가 참 억울하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주역으로 나서가지고 온갖 박해를 지금 받으면서 이유는 윤석열의 오른팔이라는 이유로 그 박해를 받으면서 광풍의 시대 2020년은 광풍의 시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광풍의 시대 말입니다. 그러나 광풍도 질풍도 어떤 바람이라 하더라도 전체주의 풍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심이 포효하면은 그거는 순간에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여론조사 갤럽 발표 봤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은 친정부 편입니다. 다 친정부. 친정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친정부 성향을 안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모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대상물들, 여론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친정부에는 원래가 프리미엄을 좀 주게 돼 있습니다. 마사지 점수라고 그러죠. 마사지 점수. 마사지 점수를 10 내지 5에서 10%를 주기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들 추상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저께 마이너스 10점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요 어떻게 떨어지? 이 통합당하고 한 15%가량 차이를 벌린 셈이 됩니다. 지금 그게 민심의 경랑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겁니다. 민심이 분노하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 주류교체 이거는 이들이 내건 혁명의 수단임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 볼세비키 그 빨갱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칭 말하는 빨갱이들 옛날 이 러시아에서 볼세비키들 이 볼세비키가 흡사한 전술과 가치관을 보인다고 맹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주필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어떤 볼세비키와 흡사한 전술과 가치관을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최고 권력 유고슬라비아 부통령까지 올랐던 밀로반 질라스는 그 저서에서 위선자들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세력은 필연적으로 파렴치 권력으로 귀결됨을 실증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그 책 90페이지에서 100쪽에 나오는 겁니다. 칼 막스도 그런 기생적인 관료주의를 굉장히 우려했던 겁니다. 칼 막스 아시죠? 자본론 캐피탈을 쓴 그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의 그 이론을 제공했던 칼 막스. 여하튼 이 총선 합승 때문에 권력 기반을 다진 데 이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하고 여성, 청년 이제 이들을 다 배신하려 듭니다. 이제 다 총선 압승하고 권력 기반을 다진 뒤니까 보이는 게 지금 없으니까 이제 호남도 여성도 청년도 배신하지 한다고 지금 이용식 주필은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곳 출신 검사들을 완전히 친위대로 내세웠습니다. 네, 호남 검사들이 친위대가 됐습니다. 호남인들에 대한 이건 모욕이다 하면서 호남 출신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직에 그래서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냐? 검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삼류 검사들을 동원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범죄. 이게 만약에 이게 통합당 의원이 만약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었다면 이 난리 대한민국을 엎어버렸을 겁니다. 성범죄 소굴 집단 정당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걸렸단 말이지. 아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서울시장이 아니 어떻게 해서 부산시장이 성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가해를 또 서슴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 이렇게 되니까 곤혹스러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지? 아니 우리가 어떡하다 이거 혹시 불똥 튀기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똥물 튀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2차 가해를 오히려 여성에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 취업에 한번 보십시오.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 세대에 올 상반기만 재정적자 110조 원을 탁 떠넘기면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잘 모릅니다. 왜 110조 원을 청년 세대에게 상반기에 이렇게 110조 몰라요. 이 청년들이 이 재정적자를 그만큼 만들어낸 겁니다. 돈을 막 써댄 겁니다. 있는 돈 누가 버는 돈입니까? 박정희가 벌어놓은 돈, 전두환이 벌어놓은 돈, 이승만이 벌어놓은 그 돈을 다 곳간에서 꺼내가지고 다 쓴 겁니다. 네. 이 110조 원 이걸 갖다가 떠넘기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알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정적자를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떠넘겨? 막 써? 아니 어쩔 수 없이 재정적자가 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막 써. 추경.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3개월 동안에 국가적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지자들 말해보라고요. 네. 지지자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 양명태 TV에도 그 문 지지자들 소위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말해보라고. 댓글로 한번 말해보라고. 뭐 업적이 3년 7개월 9개월 만에 뭘 했느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3년 3개월 동안 국가적 성과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었냐고. 김정은과 정상회담 그 쇼가 됐잖아. 쇼로 판명됐잖아. 그러고 정상회담 한 다음에 미사일 보내고 폭파시키고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재산인 말이죠. 800억 원이 들어간 그걸 갖다가 그냥 일거에 그냥 김여정이 말 한마디 그냥 폭파해버리고. 아니 그게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 쇼라는 게 판명난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 코로나19 잘 극복했다? 코로나19요? 누가 극복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바이오 산업, 의료진의 경쟁력, 의료진의 피땀 흘리는 헌신 덕분이지. 뭘 했습니까? 처음에 뭡니까? 중국은 뭐 우리 편이라고 형제라고 하면서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면서. 아니 여기 감염원을 갖다가 의사 옆에서 그렇게 막아달라, 감염학해서 그렇게 막아달라는데도 문을 닫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료보험제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땅의 의료보험제도를 잘 만들어놨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자립기반까지 딱 마련한 의료보장제도, 이거는 문재인 케어 2년 만에 적자로 확 돌아섰습니다. 이제 보험료 오르면요, 의료보험료 오르면요, 지금도 많이 올라 있지만 그거는 의료보험 공단을 탓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정권 문재인 케어를 탓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기금도 고갈됐습니다. 고갈이 임박됐다고 합니다. 임박했다고 합니다. 자,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힘들여 쌓은 축적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시원하게 털어먹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에헴 내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온갖 선심정책으로 국민의 정말 의존증 찍가면 뭐 무슨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놀아라,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무슨 할 때 돈 퍽퍽 지원하고.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국민 분열 조장입니다. 편가르기에 열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아시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차베스 정권으로 갈까 제일 걱정된다 하고 경제학자들이 매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언론학자, 또 언론사 기자들, 언론인들이 항상 그걸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동. 하는 무슨 감독기구를 만든다? 집값 잡는 감독기구? 그 차베스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 게 없어요.
차베스 정권이 그거 갖고 있어요.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를 또 가르고 말이죠. 에? 왜? 집 가진 자가 죄입니까? 집 안 가진 자가 무슨 뭐 특권입니까?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뭡니까? 집 안 가진 자를 집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동력을 거기다 정성을 쏟아서 그런 사다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집값을 무주택자를 위해주는 국가의 의무고 책임이죠. 그렇다고 집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내 집을 빨리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 아니에요? 대출을 늘려주고 조금씩 갚고 이자를 적게끔 그 돈 헛돈 쓰지 말고 이런저런 선심령 쓰지 말고 그 많은 돈을 대출을 시켜서 젊은이들에게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갖게 하고 아주 저리로 장기로 대출을 해주면 그게 국가가 할 일이 그게 최우선이지. 왜 뭐 집 없는 사람의 그런 대출을 싹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대출 없애버린 건 집 없는 사람하고 둘이 갈등 싸우게끔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나 대출 얻어서 금방 살려면 간단해. 돈 한 20% 30%만 있어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십 년 이렇게 갚으면 돼.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아니 애써 굶주리면서 배를 줄이고 해가지고 집 한 개 더 만들고 뭐 땅도 좀 사고 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뭐 죄인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들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이, 이런 참혹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 스스로 잃은 것은 없으면서 75년 동안 꽉 정말 배를 참고 주림을 참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75년의 대단한 축적물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 뭐 과거 탓하고 말이죠. 야당 탓, 세계 탓, 심지어는 이제 조상 탓까지 하지만 하늘 탓.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일이 됐다. 아니 홍수를 막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놓고 또 4대강 탓? 4대강이 뭘 잘못, 4대강 때문에 거기 홍수들이 안 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대강 안 한 지역들 한번 보세요. 이 전부 다 뭐 그 과거의 탓이야. 자, 전부 과거. 그러면 과거 탓하려면 그 과거의 돈을 쓰지 말아야지. 그 곡간을 허물지 말아야지. 곡간 다 허물면서 왜 과거 탓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권도 망하지만 나라도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하려고 정권이 이렇게 서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에? 이완용이가 이미 쓰러진 나라의 마지막 도끼질을 한 죄 때문에 최악의 매국노로 역사에 올랐죠. 번듯한 나라를 망국의 수렁으로 이끌면 더 나쁜 매국노가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국민이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거꾸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 김여정이가 문 대통령에게 한 막말을 아시죠? 네. 막말 풀어볼까요? 또 문 대통령이 친히 군남댐까지 가서 환강댐 방류 통보를 부탁했음에도 북한이 묵살한 거 보십시오. 그런 날이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자,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 광복 75주년 정말 이 제하 이용식 주필이 쓴 광복 75주년과 이 신매국노들이라는 이 글 속에 많은 내용성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체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외교의 위기, 국회, 의회주의의 위기, 사법부의 위기, 이것뿐입니까? 검찰 파괴 망가뜨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 검찰, 이제 곧 어떻게 만들지를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칼이 잘못 흔들리면 국민들이 폭발 안 하겠습니까? 추미애 칼 대충 흔드십시오.
국민들이 폭발하기 전에 예? 정상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또 감사원장 윤석열 시즌2 또 감사원장한테 촉발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